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거는 72쪽을 볼게요.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가 정합설이다. 그러니까 참을 정의 내리는 방법은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는 참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정합설을 갖고 온 겁니다. 다른 것도 있대요. 있을 거야.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이에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으면 이 명제가 다른 명제하고 정합적일 때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은 두 가지예요. 니네 궁금해야 되는 건 첫 번째,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밝히기 위해선 전제예요. 다른 명제가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문장 하나만 가지고 그거에 참 거짓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게요, 가장 최초의 명제는 어떻게 따져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합설 가지고는 언제나 그 이전에 뭔가가 있어야 하는 거야. 판단 기준이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거의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질문 두 개를 해야 돼. 다른 명제가 반드시 필요하군요. 정합적이란 말이 뭐죠? 당연히 사람들도 그 질문을 했고요. 정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전통적으로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정합적이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명제와 기준이 되는 명제 사이에 모순이 없을 때 정합적이라고 하는 거고, 모순이 없으면 참이라고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명제가 어떤 명제를 함축하고 있을 때, 포함하고 있으면 참이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어떤 명제가 어떤 명제를 설명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예만 들고 끝낼게요.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 두 번째 단락은 그래서 모순이 없음에 대한 거, 세 번째 단락은 함축에 대한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단락은 설명적인 연관에 관한 이야기야. 그리고 미리 얘기합시다. 이 세 가지는요, 잘 보세요. 역사적으로 맨 처음에 정합설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정합적이다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약간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추가한 거야. 좀 답답해요. 그래서 얘까지 나온 거야. 얘도 답답해서 지금은 3-2 정도로 얘기를 합시다. 마지막 단락이 있는데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가 요걸로 설명하다가 이게 부족하니까 요거 설명하고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 설명하는 거고, 지금 이게 마지막 단락이고 이게 네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이에요. 요거는, 이 지문은요, 병렬로 구성이 안 된 게 아니야. 순서가 맞아야 돼요.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오고 그 다음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확률 이론에 대한 얘기는 자세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니네 궁금하면 찾아봐라, 뭐 이런 얘기야. 오늘은 예시 하나만 들고 끝냅시다. 보세요. 어디 보자. 본문에 있는 예시를 들게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요 문장이 과연 맞겠느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죠? 보자.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요 두 문장은 어때요? 누나이면서 누나가 아닐 수는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모순이지. 근데 이게 원래 문장이에요. 요거.
판단의 기준이 되는 문장이야. 이게 기준이에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모순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거짓이 되는 거라고. 이게 정합적이라고 하는 거야. 편의상 얘를 문장 A라고 그러고요.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문장 A와 B는 정합적이지 않다예요. 그렇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판단 기준이 된 문장 A라면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얘가 기준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가 거짓이 되겠죠? 그치?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B 문장에 은주는 학생이다 라고 한다면 모순이 없죠. 은주는 민수의 누나야. 그렇구나. 은주는 학생이야. 그렇구나. 동시에 양립이 가능하죠. 학생이면서 누나일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 주로 여학생이지만 남학생도 있는데 니네가 다 누나일 수는 있잖아. 만약에 남동생이 있다고 치면 그럼 모순이 없지. 그럼 얘는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은주는 학생이 아니라 직장인일 수도 있잖아.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문장 둘이 전혀 관련성이 없으면, 자, 이것도 봐요. 은주는 민수의 누나야. 지구는 둥글다. 모순이 없죠? 그치? 그럼 얘도 참이 되는 거야? 이상하죠?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정합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모순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함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갔고, 이게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나와 있는 설명적 연관 단계까지 간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첫 단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얘가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보완하려고 함축이 나왔고, 이것도 뭔가 한계가 있으니까 보완하려고 설명 연관이 나왔고, 설명적 연관도 무언가 한계가 있으니까 뭔가 나왔겠죠. 그 뭔가가 뭐냐?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 단락에 있는 확률 이론이에요. 근데 이 확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니네가 더 알고 싶다, 정말 순수하게 이 책을 보면서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확률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런 게 다 정합적이다라고 하는 정의에 가깝죠.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야. 함축 관계면 정합적이야. 설명적 연관이 가능하면 정합적이고,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합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이런 과정. 그럼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먼저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에요. 모순이 있으면 정합적이지 않다라고 돼 있죠.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거,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이게 기준이에요. 맨 처음 준 거잖아. 이걸 만약에 기준이라고 쳤을 때, 이걸 기준이라고 쳤을 때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만약에 이런 문장을 내가 줬다.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이 문장을 주게 되면 이 문장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내용은 안 봐도,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진짜 은주의 누는 민수 이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만약에 참이라면 얘는 모순이잖아.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모순 없음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은주는 누나니까요. 뭐 이렇게 하면 이거랑 이거는 이제 관계가 생기죠?
그리고 모순이 아니지. 누나이기 때문에 성별로 따지면 여자니까 이거 맞잖아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정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얘기예요.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봐요. 은주는 학생이다. 이 경우가 생기면 이거 참이에요. 이거를 참으로 줬잖아 우리가. 그럼 요 문장도 봐요. 요거랑 요거는 모순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가족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신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관계로 가면 모순이 없지. 모순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정합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지.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이렇게 단순하게 모순이 없는 걸로 판단하게 된다면 은주가 민수의 누나인 거랑 은주가 학생인 거랑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관계가 없습니다. 더 확장해 볼까요? 지워볼까? 철수는 학생이다. 모순이 없잖아. 그럼 얘도 참인가? 따질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순이 없는 걸로 정합적이다를 따지게 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서로 관계가 너무 없는 문장들도 정합적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된다고. 그게 뭔가 좀 아쉽죠. 뭔가 아쉽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함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함축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이런 문장을 이제 보자고. 은주는 여자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무조건 함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축으로 하기도 하는 거야. 그게 세 개 다 적용하기 다 사용하는 거예요. 함축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된다. 그쵸? 아이고, 누나니까 성별이 들어가잖아. 그게 이게 포함되겠죠? 그게 바로 함축이에요. 해결이 되는 거야.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는 반드시 참이다. 당연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누나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여자이어야 되죠. 그러면서 남자 동생이 있어야 하는 관계를 우리가 누나라고 하잖아요. 누나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여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포함하는 거야.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다고 해도 정합적이지 않아요. 왜냐? 은주는 학생이야. 학생 요소는요 밖에 있습니다. 누나 밖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함축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은주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건 요 정의로 가면 정합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라고.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또 문제는 뭐예요?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함축으로만 보잖아? 그 누나한테 관련돼 있는 최대한의 요소를 넣어보면 일단 여자다. 남동생을 가져야 한다. 형제다. 형제 자매가 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 이미 남동생이라고 하는 요소 안에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파생해서 생각을 해볼 때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어떻게 활용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함축은 포함 관계예요. 포함 관계이다 보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도 안 돼요. 무조건 이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명제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게 또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적 연관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100%라면 연관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70%, 80%, 90% 관련성이 있으면 그거는 충분히
뭐 정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미리 얘기할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70%도 관련이 있는 거야? 90이 관련이 있는 거야? 도대체 얼마큼 관련이 있어야 돼? 라고 누가 따지겠지? 그래서 요게 나온 겁니다. 진행되는 거야. 자, 보세요. 참이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명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함축하지는 않아요. 그쵸? 보세요.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 운동을 잘한다가 아니에요. 운동신경이 좋다야. 운동을 잘한다가 아니야. 운동신경이 좋은데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 만약에 이게 운동을 잘한다면 함축을 하겠지. 운동 안에 농구가 들어가니까. 근데 얘는 운동신경이 좋을 뿐이고 이건 농구를 잘한다고. 아, 근데 뭔가 그래도 연관이 되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설명적 연관이에요. 볼게요.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준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 이 설명적 연관의 핵심은요. 그럴듯하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넓혀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듯하게라고 하는 건 확실하게 논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예상이고요. 추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럴듯하게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는요. 얘는 확장을 해주는 역할도 했고 그런데 여기서 한계가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히려 논증이 뒤엎어질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이기 때문에 틀린 거잖아요. 사실은 100% 맞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함축할 때는 100%지만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고 확장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넓혀. 약간 완화해. 기준을 완화해. 완화했더니 확장은 가능하지만 잘못하면 논증이 엎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그 얘기 나와요. 보소. 그 역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이 준 명제 사이에 서로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운동신경이 좋다, 농구를 잘한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설명적 연관인 두 명이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하나가 참 추가된 다른 하나 참이다. 이게 참이면 참이에요. 그런데 운동신경이 아무리 좋아도 물론 농구도 잘할 수 있지. 축구도 잘할 수도 있죠. 야구도 잘할 수도 있지. 볼링도? 마라톤도? 멀리뛰기? 창던지기? 다 잘하나? 알 수가 없다고.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아닐 가능성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운동선수들이 다른 운동하면 잘하긴 하잖아요. 근데 못하는 운동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야구를 잘한다. 이건 모르는 얘기야. 가능성은 높죠. 그게 설명적 연관이에요. 자, 밑에서 5번째 줄.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의하게 되면 함축관계에 이르는 명제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확장이에요. 함축관계를 이루는 명제는 필연적 설명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함축은요 100%지.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되면 얘는 무조건이야. 근데 이게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야. 정합적이다를 설명 연관 정의하고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명제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 얘기합니다. 설명적 연관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대략 이해는 되는데 정확히 이게 무슨 관계죠? 라고 얘기를 하면 확실하게 말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연관의 긴밀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는 운동신경이 좋다를 축구하고 야구까지 확장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선생님 저는 볼링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또 나는 마라톤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정해진 게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 문제와 관련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활용해서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정합설이 정교하게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죠. 선생님, 참 거짓이 중요한가요? 그치. 무언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만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사회 발전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이렇게 문장 하나로 따져봤지만 요 문장들은 다 하나 각각의 명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참인 명제를 밝혀내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 야, 니네 되게 신기한 거 뭔지 아냐? 어제 니네 대부분 회색 입었거든요. 오늘은 주로 검은색이야. 뭔가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 오는 건가? 니네 보이죠? 친구들 옷 입은 거. 어제는 대부분 회색이었거든요. 오늘은 대부분 검은색이야. 신기한 일입니다. 문제 6번 볼게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정합설 참 거짓 또는 거짓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이거 여기 있어요. 첫 단락에 있습니다. 여기. 요게 문제 6번에 1번의 근거가 돼요. 자, 2번. 정합설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이것도 요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첫 단락이 1번하고 2번의 근거가 되는 거야. 첫 단락이요. 3번. 정합적이다를 못은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봐봐요. 모순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죠. 참이 아닌 명제, 거짓인 명제를 이야기하는 거야.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니다.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민주는 은주죠?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모순이 없는 거니까 어디 보자. 이걸로 갈까요? 철수는 학생이다. 확실하게 갑시다. 이거 모순 없죠? 모순 없지? 자, 이 문쟁이 있을 때 모순 없으니 참이 아닌 명제는 만약에 이걸 함축으로 생각해 봐요. 은주는 민수의 누나야. 철수는 학생이야. 함축으로 보아도 이건 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헷갈릴 때는요. 본문에 있는 예시를 그대로 따와서 생각을 해봐도 좋아요. 본문에는 이렇게 은주라고 나왔잖아. 함축 아니죠? 모순이 없지만 함축은 아니지. 3번은 맞는 얘기야. 그래서 3번의 근거는 요 두 번째 단락을 따져보면 돼요. 4번.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함축이면 포함이에요. 은주는 여자이다. 이렇게 포함이잖아.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 자, 요 상태에서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은주는 여자이다. 이게 이거를 포함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로 말할 수 있지.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치? 누나랑 여자는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명 연관이 있는 명제들도 돼요. 그런데 모순이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 진짜? 모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에요. 모순 아니야.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가 아니라 모순이 없는 명제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은 마지막을 고쳐주면 돼요. 여기를 명제들이다 라고 고쳐도 돼요.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은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긴밀도 얘기는 여기 마지막 단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7번은 꽤 중요한 거니까 한번 신경을 쓰고 보도록 합시다. 7번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료 1의 명제가 참이에요. 써놓고 볼게요. 독서를 즐기는 혜원이는 어제 책을 샀다예요. 근데 이게 참이래요. 그렇게 깔고 가는 거야.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 명제는 기억, 니은, 디귿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냐 보도록 합시다. A요. 혜원이는
영화를 좋아한다. 야, 요새 영화 갈 수도 없고 개봉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자, 이거를 기역, 니은, 디귿 입장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기역은 아까 모순 없음이었고요. 니은은 함축, 디귿이 설명적 연관. 이게 어떻게 돼요? 혜원이는 영화를 좋아해. 이거랑 일단 모순은 없죠. 책을 사는 거랑 독서를 즐기는 거랑 영화를 좋아하는 거랑 서로 충돌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이에요. 참이야. 그런데 책을 사는 거랑 독서를 즐기는 거랑 영화를 좋아하는 건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함축이 안 돼요. 그래서 니은의 입장에서는 거짓이에요. 함축도 안 되니까 관련성을 찾아보자고. 이게 만약에 영화 관련 책이라고 하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냥 책이에요.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자, B 볼게요. B는 혜원이는 어제 책을 사지 않았다. 혜원이는 어제 책을 사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보세요. 어제라고 단정을 지어놨고요. 책을 사지 않았대요. 어제 책을 샀대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볼 필요도 없고요. 이미 여기서 뭐가 생기죠?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고요. 다 거짓이에요. 이게 책으로 연관이 되는 것 같지만 내용 자체가 틀려버렸잖아.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고 함축이 안 되니까 얘는 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확장해보자고. 어쨌든 책을 산 거야. 책을 안 샀대요. 그럼 어떻게 관련성도 지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거짓. 자, C 볼게요. C는 혜원이는 어제 서점을 방문했다. 어제 서점을 방문했다. 그럼 봐. 어제 책을 샀다. 이거랑 서점을 방문했다랑 일단 모순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참. 근데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습니다. 서점을 방문해서 책을 보고 나왔는지 책을 사서 나왔는지 반품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제 서점을 방문한 건 맞아요. 모순이 없잖아. 그리고 책을 사는 거 안에 방문하는 거 포함이 가능하죠. 물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살 수도 있지만 책을 샀다가 참이야. 책을 사는 거 안에는 서점을 방문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는 것도 가능하지. 포함되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그리고 설령 얘가 서점을 방문 책을 사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련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에요. 됐죠? 자, D. 혜원이는 책을 자주 사는 편이다. 혜원이는 책을 자주 사는 편이다. 혜원이는 책을 자주 사는 편이다. 그러면 자, 이게 답인데 보세요. 책을 자주 산다. 어제 책을 샀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참이에요. 책을 자주 산다. 어제 책을 샀다. 그러면 이거를 포함하는 거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나왔지? 거기에 참이라고 나와 있죠. 잘 보세요. 책을 자주 사는 편이다. 어제 책을 샀다. 어제 책을 샀다예요. 근데 책을 자주 산다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어제 책을 산 거예요. 얘는 책을 자주 사는 편이야. 그러면 자주 샀다라고 말을 하면 혹시 또 몰라요. 근데 이거는 사는 편이니까 어제 샀을 수도 있고 어제 안 샀을 수도 있죠. 그저께 샀지만 어제 안 살 수 있잖아. 헷갈리니까 확실하게 쓸까? 사는 편이다. 이거는 확실히 어제 사야 돼요. 이게 참이야. 책을 자주 사는 편이야. 그럼 어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최근에 경향을 봤더니 좀 자주 사더라. 친구들은 일주일에 한 권을 사는데 혜원이는 2권쯤은 사더라.
한 3일에 한 번은 사더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 3일에 한 번이 이거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확실히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래서 4번이에요.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어. 다시 봐. 이건 움직일 수 없어요. 어제 책을 확실히 샀단 말이야. 어제 책을 확실히 샀죠. 근데 여기서는 혜원이는 좀 사. 자주 사. 근데 어제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어. 어제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얘기가 이 안에 포함된 거 아니냐? 어제는 확실히 모르겠으니까 얘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함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모수는 안 되지만 함축도 안 되지만 하지만 어제 산 걸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확실히 몰라. 확실히 모르지만 얘는 책을 좀 자주 사는 편이야. 그러니까 얘는 참이 되고요. 얘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마지막에 2. 어떤 거? 요거 독서를 즐기는? 근데 얘가 안 맞잖아요. 만약에 이걸로 나 이것도 그래. 독서를 즐기면 무조건 책을 사나?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응? 선재현아, 빌릴 수도 있죠. 독서를 즐겨. 난 독서를 즐겨. 혜원이는 독서를 즐겨. 혜원이는 책을 자주 사는 편이야. 근데 안 살 수도 있잖아. 자주 사는 편인 거랑 얘는 물론 연결은 되는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요 둘 사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랑 그래서 요걸 따져봐. 일 수도 아닐 수도 있으면 함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마지막에 혜원이는 책을 억지로 샀을 것이다. 억지로 샀을 것이다는요. 억지로 사는 거는 일단 모수는 아니에요. 어쨌든 산 거잖아. 억지로 샀을 것이다. 억지로 샀을 것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사는 거는 얘랑은 또 안 맞잖아. 그러니까 거짓되는 거야. 억지로 샀을 것이다. 그럼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또 계속 얘랑 걸리는 겁니다. 사긴 샀는데 억지로 샀다고? 설마 독서를 즐기는데? 그래서 마지막도 거짓. 다 다르죠? 얘랑 얘 같구나. 이렇게 같구나. 희한하네요. 그럼 봐봐요. 우리가 정합적인 걸 따졌는데 이 문장과 억지로 책을 사는 거는 완전 다르잖아. 근데 논증 결과는 똑같습니다. 희한하게도 그래요. 자, 이게 문제 7번이었고요. 자, 8번. 보기의 입장에서 A에 대해 보인 반응이면 이거는 간단해. 정합설은 어떤 명제, 거짓과 참이다라는 명제들과 정합적이지 않은지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정합적이냐 아니냐 이걸로 참 거짓을 따진대. 이 이론은 진리의 체계성을 중시한 합리주의적 입장에 나온 것이다. 체계적이에요. 뭔가 정해놔야 돼. 이게 모순이 없는 거야? 그럼 참. 이게 함축이야? 그럼 참.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참. 이런 식으로. 정합설은 감각적 판단, 확인할 수 없는 판단이나 과학적 판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데 적합하겠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명제가 기존 지식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참으로 확증되어도 지금의 진리식에 알 수 없는 명제들에 대한 참과 거짓 확증 단점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아까 내가 처음 시작할 때 니네가 기억이 날 거예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 그거 썼잖아. 그리고 요거를 뭐라고 위에 써놨죠? 이게 기준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 정합설의 문제는 뭔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가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무언가가 존재해야만이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을 참과 거짓 판별이 가능해요. 그럼 뭐예요? 기준이 없으면 완전 새로운 거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은 되게 많은데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게 2번이에요. 확률 이론을 적용하여 정합성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정합설의 근본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힘들다. 계속 모순 없다, 함축이다, 설명 연관이다, 확률 이론이다 가고 있지만
정합설 자체는 기존 것을 가지고 판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I의 새로운 건 어떻게 돼요? 판단 불가라고. 이거는 아예 빼놓고 볼 겁니다. 그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게 바로 2번이에요. 답은 2번. 됐죠?